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공기도 탁한 요즘인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양윤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봇바살바에 다시 돌아온 차윤탁입니다. 김나연 선생님이 요즘 뭐 전통적인 의미의 아빠는 아닌데 또 오프닝을 아빠라고 하니까 여러 생각이 들지만 네. 오랜만에 이제 이 봇바살바에 돌아와서 너무 좋고요. 윤탁쌤을 기다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댓글에서도 진짜요? 댓글 못 들어보셨구나. 저는 이제 제작진의 통보하에 돌아왔습니다. 개편됐다. 네. 이렇게 또 3명이서 완전체를 이룰 수도 있는 거라서 오늘 녹음 또 기대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저희 또 댓글을 또 이제 열심히 잘 달아주셔갖고 너무 감사한데 네. 김나연 선생님이 이제 진행이니까 제가 이제 인터럽트 안 할게요. 인터럽트 맞나요? 네. 인터셉트인가요? 아무튼. 네. 네. 오늘은 반가운 댓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숲속 푸른 달님이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초기에 잠깐 댓글 달았는데 계속 정주행 중입니다. 지석쌤 떠난 후에도 붓바살바 응원 기원하며 댓글 달아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 잘 아는 분이죠. 저희 초창기에도 댓글 많이 기억나시죠? 달아주시고 저희 기억하고 네. 있죠. 오랜만에 댓글로 또 안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코로나 전에는 약간 공개 방송의 꿈을 키웠잖아요. 이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연호쌤 바라시는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저희 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런 분들 실제로 이제 또 찾아뵙고 뭐 좀 선물도 드리고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저희가 지석쌤은 떠나셨지만 저희 또 요즘 또 MZ세대들이 그러잖아요. 약간 MZ세대 말은 아닌가요? 약간 힙합씬 막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김지석쌤은 또 환경씬에 아직 계시니까 네네네. 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뵐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요. 아마 저희 방송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악플을 다셨을 것 같은데 안 다시는 거 보니까. 네. 네, 오늘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해 봤으니까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오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기후를 검색하시면 쉽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국내외 산업 관련 뉴스를 연일 장식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인데요. 최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IRA가 좀 뭔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저같이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첩보 영화 좋아하고 그런 분들 IRA가 옛날에 아일랜드 공화국인가? 그런 그 영국에 이제 반해가지고 독립을 하던 그런 데거든요. 역시. IRA. 처음 알았어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요? 아일랜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법안? 이런 약자로 쓰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IRA가 무슨 약자인지 대본에는 뒤쪽에 있지만 좀 앞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IRA는 정말 핫한 요즘 미국의 법안이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아까 나연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실 우리가 산업계 전망을 짚어준다고 하지만 지금 고물가로 다들 안 힘드십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죠. 이번에 또 뉴스를 보니까 아이오닉 6랑 전기차 줄줄이 다 예약 취소났다고 하더라고요. 대출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취소자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원래 자동차는 약간 대출 이자가 높긴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내년에 인상될 것까지 또 감안을 해서 7%, 8%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약간 현금을 쌓아두고 계신 분들은 좋겠죠. 이제 뭐 항상 좋으셨겠지만 이제 대부분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대출 빚도 쪼들리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다 이제 좀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또 저희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법을 내는 게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상관이냐 그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법 바뀌는 것도 이제 좀 따라가기 힘든데 근데 미국의 법이 바뀌는 게 이제 많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법안 사이즈가 크고 예산도 엄청 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직까지 최고의 그 시장이잖아요. 그쵸. 큰 시장이다 보니까. 네, 요번에 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요번에 미국 선거 요즘은 이 정치 있잖아요. 너무 이게 양극화가 돼서 그런지 예측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 미국 언론들도 다 요번에는 그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약간 민주당의 좀 판정승처럼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얼마 전에 80이 됐지만 80이 된 것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IRA 법안을 낸 거잖아요. 아니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죠? 그 나이 숫자에 불과하고 근데 이제 뭐 약간 재선을 노리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80인데 할 수 있어 이런 게 싫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냈는데 공화당이 이제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은 이 법이 결국에는 안 될 것이다. 예측이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중간 선거가 항상 집권당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해요. 이제까지 역사상 한 3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야당이 압승하면서 집권당을 계속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왔는데 이번에 그렇게 큰 압승을 거두지 못했고 심지어 하원에서는 앞섰지만 상원에서는 또 민주당이 계속 다수를 유지하는 또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사전 투표를 되게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에 손을 들어줬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요번에 다시 선거를 통해서 뭐 우뚝 쓸 것이라고 했지만 많이 패배했다라는 뜻이 많잖아요. 결국에는 요번에 대선을 나오신다고 또 출마를 했는데 그린피스는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니죠. 요번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체하겠다. 새로운 이제 미국 공화당의 지금 가장 최고 인기인 그 후보가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인데 이분이 독특해요. 어떤 게 독특한가요? 김나연 선생님 조금 진짜 궁금한 것처럼 좀 추임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어떻게 궁금한 걸까요?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김나연 선생님 너무 이 사무적인 방송 좋지 않습니다. 예. 걸렸네. 근데 이분이 좀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그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이름이 특이해요? 좋아요. 이런 네. 거 좋아요. 의미 없지만 이런 멘트를 쳐주는 게 이제 방송인의 자세입니다. 그죠? 저희 이제 방송인이잖아요. 팟캐스트 방송인. 근데 이 디센티스 주지사가 미국에서는 이제 이 호사가들은 뭐 진짜 정말 쓸데없는 거죠. 이게 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랑 아내의 미모 대결. 이거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사람을 인물로 평가하고 그런 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미국 언론에서 주로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또 저희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지 않습니까? 제가 또 디센티스 그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 대통령 되면 도대체 어떤 기후변화 정책을 내놓을까 궁금한 거예요. 네. 찾아봤는데 말장난을 되게 잘하더만. 교묘하게. 아주 교묘해요. 약간 기후변화를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돈을 쓰겠다는 건데 다만 네. 이산화탄소 감축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기후변화에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예산을 쓰겠다. 기후 적응 뭐 이런. 그죠? 뭐 해수면 상승? 방파제 짓지 뭐. 막 이런 식 있잖아요. 또 이런 분은 처음 보네. 약간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속겠는데? 왜냐면 귀찮거든요. 이게 그 기후변화 대응하려고 변화를 하는 게 귀찮은 그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산화탄소도 감축해야 되고 그런 거 싫어. 뭐 전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듣고 드는 생각이 이분이 꿈꾸는 세상 내 이미 영화에서 한번 봤다. 쌤들 그 워터월드 아세요? 워터월드라고 1995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이었는데 막 사람 귀 뒤에서 막 아감이 나오고 막 그래요.
알 것 같아요. 역대 가장 망한 영화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영화인데 안 봐서 다행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데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그분이 지금 최고 인기 1등이니까 그 공화당 내에서 이제 그 후보 선거를 거치면 그분이 이제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내가 못하러 뭐 옛날에 그 공화당 후보 될 때처럼 그냥 뭐 무소속으로 나온다 막 이렇게 판을 망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IRA 감축법이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 IRA 대응을 잘했다 못했다 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엄청 큰 타격을 받는다 아닌다 좀 말이 많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연호쌤? 네, 맞아요. 사실 바이든이 방한을 하고 나서 돌아가고 나서 이 IRA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 바이든한테 뒤통수 맞았다. 현대차가 그 기사 봤어요. 미국의 대규모 공장도 짓는다고 발표했고 선물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IRA에 따르면 현대차가 이제 타격을 입게 되니까 약간 배신감? 바이든에 대한 좀 그런 얘기들 그리고 윤 정부는 뭐 했냐 이런 좀 감정적인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됐었죠. 맞아요. 우리 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같은 거를 하러 그 국회의원분들이 그 미국까지 날아갔잖아요. 미국까지 그쵸. 날아가서 거기 주미 대사 조태용 대사님 딱 모셔놓고 이렇게 뭐 했냐 얘기하고 긴급하게 대응을 하려고 좀 노력했던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자동차 산업도 영향을 받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소재 산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이 법의 시행에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미치는 영향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지금 어쨌든 상원 그 선거가 있고 하원 선거가 있는데 약간 이게 미국 그 정치가 아직도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했는데 상원은 주당 1명인가 2명인가를 주의 크기나 인구와 상관없이 뽑고 하원은 이제 인구수나 이런 카운티 지역구에 맞게 많이 뽑고 근데 하원이 만들어 온 법안을 상원에서 이제 뭐 거절할 수 있나? 이런 그렇죠. 식이에요. 그죠? 저희가 주로 그런데 미국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알고 봤더니 흑막이 무슨 상원의원이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상원의원이 훨씬 더 이제 좀 힘이 센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나 여러 이제 정치인들의 코스가 보면은 하원의원 했다가 뭐 하원에 그 총수 같은 걸 했다가 또 상원에 또 들어왔다가 막 그런 식으로 하다 이제 상원의원까지 했으면 이제 대통령 외에는 할 게 없다 뭐 이런 분위기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그 상원을 50대 50에서 부통령도 있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이 상원의 영향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 독특한 분이 있어요. 약간 캐스팅 보트처럼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소장파. 나는 민주당이지만 내가 있는 주에서는 화석연료도 좀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찬성하는 표를 던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줘. 막 그런 의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런 이제 소수 소장파 의원들은 이제 약간 또 제압을 하잖아요. 당에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상원을 이제 장악하고 하원은 공화당이 이번에 이겼는데 기대 대비 한 8석 정도만 앞서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소장파, 뭐 양심파 이런 의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기 그 당을 중요시 여기기도 하지만 지역구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라는 게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하원도 딱히 장악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민주당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상원도 사실 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부하기 위해서는 전체 100석 가운데 한 60석 정도, 그러니까 10석 정도를 더 가져왔어야 상원이 입법을 저지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안 됐고, 그리고 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그 애착이 정말 강해요. 자기는 무조건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는 어떤 후보 시절부터의 공약이기 때문에 플래그십 법안이라고 해서 만약에 뭐 상원에서 이거를 안 되게끔 만들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그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간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선거가 이렇게 되면은 기존 그 정당이 했던 법안을 반대되는 정당에서 엄청 뜯어 고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또 약간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기류가 이제 그 색깔 정치적 색깔이 다르잖아요. 민주당은 재정 확대를 전통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이제 공화당은 이제 요즘 티파티로 이렇게 보이는 이제 작은 정부. 그렇기 때문에 이제 IRA라는 법안 자체가 있다가 연호쌤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지만 돈 많이 쓰고 이런 거를 뜯어 고쳐려고 그래야겠다. 그냥 돈 아끼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딱히 이제 하기가 어렵게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의 이제 하원 의원들도 좀 주판을 좀 튕겨보니까 요즘 저희 방송을 또 이제 아주 젊은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주판 좀 아실까요? 김나연 주판 좀 하셨습니까? 저는 아는데 네. 만져본 적은 없어요. 이게 아직도 주판 학원 보내시는 부모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지금도 그런 학원 있어요? 와. 약간 이제 뭐지? 본 것 같아요. 얼마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주판 들고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그 계산기라고 하죠. 계산기를 이제 두들겨 보고 우리 지역구에 좀 돈 좀 올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좀 배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RA 법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대체 뭔지 좀 연호쌤이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향후 10년 동안 세수를 7,300억 달러를 확보를 한대요. 7,300원도 잘 없는데 제 지갑에. 그냥 현금이 없는 거 아닌가요? 김나연 선생님 7,300억 달러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일단은 한국 돈으로 한 900조, 800조, 900조 됩니다. 네, 여행 다니면서 살겠죠? 방랑자가 돼야겠어요. 900조 원이 있으면. 어쨌든 금액을 10년간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다 뭐 기후 변화에 투자한 건 아니고 그 중에 절반 정도 되는 3,700억 달러를 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분야에 투입을 할 예정이에요. 절반이라고 해도 진짜 그렇죠. 큰데. 거의 480조에서 500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나라의 뭐 1년 예산 정도 되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 미국이 원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에 24%에서 35% 정도 줄이려고 목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쵸. 이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오히려 기존 목표보다 7%에서 9% 정도 더 빠르게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최소 31%네요? 그렇죠. 31%에서 40, 한 4, 5% 정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말이 떠올랐어요. 덕 중에 덕은 양덕이다. 두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덕이라는 게 오덕후, 그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지닌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 덕이 그 준말인데 이 양덕이다.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인종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차별이나 이런 건 아니고 약간 스테레오 타입 이런 건데 고정관념이나 이런 건데 이제 그 외국에서 특히 짤이라는 걸 보면은 이 서양 분들이 좀 지나쳐요. 덕질이라고 하죠. 특정 분야를 그 파고든 덕질을 할 때 저희가 뭐 흉내내는 정도에서 만족한다면 이분들은 그 진짜 그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죠.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그 코스프레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난감을 만들어도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막 우리나라 따지면 내가 뭐 무슨 기관차를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할아버지가 기관차를 뭐 나무로 좀 조각해줬다 그러면 그쵸. 양덕 할아버지는 레일을 이미 깝니다. 그 집 안에. 레일을 깔고 그 진짜 증기로 움직이는 차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까, 연호쌤? 맞습니다. 뭐 코스프레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뭐 종이 옷이나 입고 또 뭐 그 호일이나 이렇게 말아가지고 붙이지만 거기는 진짜 대장간에서 펴요. 이렇게 펴서 갑옷 만들고 그 고증을 그대로 살려서 재현해내는 그런 거를 뜻해서 이제 우리가 양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와 미국이 진짜 작정을 했구나. 재생에너지 산업 한번 제대로 키워보고 기후위기도 한번 제대로 해결해 보려고 나섰구나. 이런 미국 진심이 조금 느껴졌어요.
네, 그 표현을 진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돈이 많아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좀 법안 이름과 반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좀 지나서 사람들이 다 까먹었겠지만 그 영국 총리가 전 세계 경기 흐름과 다른 법안 냈다가 난리 나가지고 최단기간 기간 기록을 세우고 잘렸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조금 잘못된 방향 아닌가? 나연쌤 얘기처럼. 네. 근데 이제 미국 민주당 입장은 이래요. 이 법안 이름을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냐. 물론 제가 인터뷰를 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뇌피셜을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탄이랑 네.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렇죠. 모든 물가가 지금 계속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이랑 풍력으로 우리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러시아에 우는 소리 하지 않아도 연료를 수입할 필요 없이 전력을 얻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 에너지 안보 비슷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한 제목이 이름이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좀 미국에서 심각하기도 하는 거고, 그죠? 그 인플레이션도 줄일 수 있는 법이야. 이렇게 하면은 약간 재생 가능 에너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생각을. 참 그런 프레임이 식으로. 중요한 것 뭔가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그 진짜 그런 거는 참 미국 정치인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단기적인 그런 네이밍이 아니라 장기적인 네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7천억 달러가 넘는 예산 중에서 3천억 달러를 실제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도 쓸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번 법안이 중국을 겨냥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미국의 그런 정치나 그 법이나 이런 걸 보시는 분 중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아요. 미국은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자국 우선주의다. 아메리카 퍼스트. 그거를 이제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건데 이제 민주당은 약간 이제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의 역할, 민주주의 수호자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다른 국가에 개입도 한다 뭐 여러 논란이 이제 지금까지 많았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 뭐라 그러죠? 이 뭐 차이메리카라고 하는 학자분도 계시고 이 패권 경쟁이 새로 시작됐고 새로운 냉전 시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천연 광물 중에서 특히 이제 희소, 희토류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있으니까 중국과 그 관계가 틀어지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이 저는 이제 국제환경단체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특정 그런 건 없지만 그 요즘 북쪽 동네에서 이제 미사일을 많이 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자주 쏘고 네, 있죠. 미중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이 냅두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중국의 영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배터리에 특히 들어간 히토류 같은 거를 그 중국에만 의존을 하니까 조금 이런 외교전이나 이런 거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그 요번 법안에 뭐 우려 국가라고 이제 지칭한 나라에서는 이제 광물이나 부품을 쓰면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이런 재정적 혜택을 안 주겠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최종 조립을 뭐 북미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픈 게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 패권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고 전기차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물론 생산량이 아직 많이 적지만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의 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걸 견제하고 미국 산업을 좀 보호하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참 미국에서 어느 당이든 간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도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그렇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또 배경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의 하원 의원들도 보면은 그 지역구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산업을 지키고 하는 게
네, 이번 법안은 정말 여러 가지 목적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연호쌤께서 앞서 예산 대부분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산업에 투입될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이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쪽 영역에 대한 보조가 그 어떤 영역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70% 가까이가 이 탈탄소화 분야에 투자가 돼요. 그래서 진짜 압도적으로 네, 높은 게 미국이 맞네요. 얼마만큼 이거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그리고 아까 윤탁쌤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현대차가 보조금을 지급받냐, 못 받냐, 여기에 대한 뉴스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 이 전기차에 대한 지원 부분은 또 얼마나 되나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일 먼저 찾아봤는데 흥미롭게도 이 차량 부분, 전기차 이쪽 영역은 전체 보조금의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배신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나 IRA는 우리한테 뭐 무조건 나쁘고 우리 산업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사실 전체 포션에서 봤을 때는 얼마 지나지 않는 일부인 것 뿐이죠. 이제 물론 이제 그 현대기아차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워낙 상징적이고 거대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 국내 또 자동차 산업에는 이제 또 그 뭐라 그러죠? 1차, 2차 이제 협력 업체부터 해서 많은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얘기가 우려가 있을 수가 없고. 근데 사실 또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또 이제 전기차 생산 공장 짓고 있고 미국에 이미 또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만 보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아까 연어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도 뭐 낮추지만 에너지 좀 자립도를 낮추고, 약간 바이든 미 대통령이 그 가스꾸지였나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그 피살 사건 관련해서 절대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기름값이 치솟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아까 85년생 왕 사장님한테 찾아갔단 말이에요. 제 친구예요, 친구.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설마 뭐 그런 걸로 결정하진 않았겠지만, 재생에너지로 약간 에너지 자립도도 높이고, 그걸로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다 미국의 산업계로만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부품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다 나라별로 역할이 나눠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다 자동차만 딱 그러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분명 우리나라 네. 기업에도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 일자리 얘기를 하셔서 일자리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 그 법안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일자리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많은 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끔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일자리 네. 이야기할 때 보통 단순히 숫자만 세는데 급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자리를 몇만 개 만들었다, 뭐 이런 데만 사실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사실 더 중요한 네. 거는 얼마나 적정 임금을 받고 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냐, 이게 사실 관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일자리라고 다 일자리인 게 아니고, 이제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죠, 나 누구나. 그죠? 맞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서 뭔가 키우려면 처음부터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높은 임금을 주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IRA에서는 사업주가 이 미숙련공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정 비율로 고용해서 숙련공이 될 때까지 훈련을 제공을 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더 주는 그런 내용까지 담았어요. 최대 5배까지 준다고 해요. 그러면 좀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요즘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화석연료나 이렇게 사양산업의 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좀 전환할 수 있게끔, 이제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 노동자랑 같이 이제 일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뭐 기후 위기가 오길 원해서 그 화석연료 업체에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교육받고 그 처했던 환경에서 최선의 일자리를 찾은 건데,
지금은 비난받거나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여러모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친환경 쪽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 중 하나죠, 그죠?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이 일자리 관련해서 보고서도 내고 또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책을 앞당기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2050년까지 국내에서만 20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도 내고 토론회도 했죠. 그러면서 저희가 당시 이 보고서를 냈던 게 올해 초 3월이었어요.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테 우리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축으로 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그리고 이 재원 조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내용을 전혀 듣지 않으시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이 목소리를 대신.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안 자체가 그 미숙련 상태인 사람을 고용해서 훈련을 이제 하면 그런 훈련비를 이렇게 최대 뭐 5배 뭐 지원한다 뭐 이런 게 너무 좋은 법안 같은 게 또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제 경력만 뽑는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요. 신규 채용도 없고. 신규 뽑으면서 경력을 맞아요. 원하고. 뭐 중고 신입 이런 말이 나왔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지금 그린피스도 경력직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신입사원을 뽑으면 트레이닝 비용이라든지 훈련 비용이나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담이 되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재생가능 에너지 쪽 사업으로 갈 때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는 진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이 그 기후 위기가 경제 문제랑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그 대한민국 정부가 기존 사양 산업인 원전이나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 안 하는 거는 좀 국제적으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좀 너무 아쉬운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네. 뭐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뭐 늦었지만 이번 법안을 계기로 국내 에너지 전환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는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법안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또 그런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여름에 서핑보드를 한번 배워봤어요. 바다에 가서. 오, 근데 네. 그렇게 또 핫한 또 양양으로 가셨나요? 부산으로 갔습니다. 아내분이 적극 허락해 주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박 2일로 갔는데, 그 전에 이제 또 1박 2일로 또 오. 먼저 네. 보내드리고, 제가 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좋은 같아요. 전략입니다.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서핑보드에 비유를 해보자면, 저는 이게 정말 네. 멋진 기업들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파도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의 70%가 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투자에 지금 집중이 되거든요. 이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풍력 발전하는 이쪽 내용에서 좀 들여다보면 하부 구조물 삼강 M&T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잘 만들죠. 해저 케이블도 LS전선이 정말 잘합니다. 타워 부분에 있어서도 CS-윈드 이런 회사들이 사실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어마어마하게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에요. 태양광 역시 마찬가지죠. 이 모듈 생산하는 거 관련해서도 OCI나 한화큐셀 이런 회사들 정말 잘하고 있는데, 미국이 작년에 그 IRA 법안처럼 중국 태양광을 견제하려고 비슷한 법안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태양광 모듈 기업들의 미국 수출 물량도 지금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에게는 이번 이 법안이 사실 정말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인 셈입니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아니, 제가 옛날에 그 공부할 때 같은 조에 미국에 가 있었는데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로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비. 미국스럽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지금 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시장이 열리고 그에 맞는 판이 한도가 깔리는 거죠. 바뀌는 것 같아요. 그쵸. 네. 판이 깔리는 거니까. 그죠. 그 국내 기업한테는 좀 많은 거긴 하지만 또 우리가 중국산 광물이나 배터리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국내 기업 중에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외교적으로 약간 좀 쉽진 않겠지만 국내 기업한테는 좀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저희랑도 인연이 있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위원님께 직접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도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이번 IRA는 우리에게 미국이 내려준 동아줄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제목 네, 가야겠네요. 제가 이거 써놓고 햇님 달님. 이거 네. 괜찮은데 이번 제목으로 뽑아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문가의 이야기다 보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그 서핑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또 이 서핑의 비유를 해보자면 이 서핑 배울 때 처음에 그 잘 못하니까 뒤에서 강사분이 좋은 파도가 오면 뒤에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파도를 이렇게 열심히 손으로 노를 저어서 이제 딱 서면은 되는 건데 정부도 이런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앞에서 윤석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외교적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도도 개선하고 사실 또 무엇보다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이 국내 재생에너지를 사실 확대하는 게 먼저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네, 제대로 맞습니다. 못하면서 기업들을 그렇게 뒤에서 지원해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수소 산업에 대해서도 역시 이 IRA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는 이 그린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맞아요. 윤석열 정부도 수소 산업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재생에너지 비율은 오히려 더 전 정부 목표보다 10% 가까이 줄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 네. 그레이 수소라고 이제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수소 이런 맞습니다. 거 써요. 부산물로. 네, 네. 근데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IRA 법안 자체가 미국에서 최종 완성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미국에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 단서로 잡혀 있다 보니까 또 우수 인재나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그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로 유출되거나 그런 거를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IRA의 한국 버전, KIRA 이런 법안을 사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또 그쵸. K 텍소노미 진짜 별로였는데. 그쵸, 네. 그쵸. 맞습니다. 아무튼, 힙합은 네. 정말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제 국내 기업이나 생산시설이 계속 한국에 있을 거다. 이런 좀 나이브한 생각은 더 이상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요즘 또 재생에너지 100% 국내에서 조달 못하면 이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 국내 기업이나 그쵸. 해외 기업들이 이런 그쵸.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사실 뭐 좀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태양광 사실 이 비리 문제에 대해서 태양광 때리기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리가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태양광 업계에서도 사실 많이 위축이 됐어요. 이런 기업 환경에서 근데 맞아요. 과연 얼마나 기업들이 장사를 할 수 있을 건가 또 생각을 해보면 정부의 이런 에너지 청정 에너지에 대한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네. 뭐좀 테스트 베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음. 아니라 항상 이제 우리나라의 그 슬픈 역사 이런 거 보면은 한국에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해서 해외 나가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우리 그런 분들 그런 것처럼 너무 이런 그 전 세계적인 그 파도를 타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를 그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낮춰잡고 이런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IRA를 주제로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오늘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 셋이 녹음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뭐 또 이제 또 너무 새로운 것 같고 그 김나연 이 분위기가? 아버님이라고 또 이제 소개하는 분이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약간 우리 제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 다양성의 세상이니까 또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너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오늘 방송하기 전까지만 해도 IRA 뭐 이거 그 전기자동차에만 영향 미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죠? 기사가 또 워낙 그렇게 많이 나와서 저도 좀 한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 IRA 법안을 미리 또 많이 공부하시고 잘 해석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주랑 비교해서 이렇게 윤탁쌤이 오셔가지고 이 미국과 이 국내외를 망라한 전문적인 또 지식을 마음껏 뽐내주셔서 훨씬 방송 내용 알찼던 것 같고요. 네, 깊이는 없습니다. 깊이는 없고 그냥 이것저것 잡스럽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겠다. 다양한 외신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 중요성도 깨달으면서 정부가 아무래도 역할이 좀 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정부의 에너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저희 셋의 케미가 더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연우쌤, 윤탁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